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없으시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은 크롤링 강의 진짜로 우주에서 제일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크롤링, 너 나와. 헬스를 사랑하는 남자. 자, 여러분들이 웹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일단 HTML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HTML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앞부분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HTML 언어는 웹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적 언어이고요. HTML이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해서 /HTML이라고 하는 태그로 끝납니다. 모든 태그는 끝날 때 뒤에 슬래시가 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헤드라고 하는 범위와 body라고 하는 범위가 있고요. 헤드라고 하는 요 태그 안에는 요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body라고 하는 태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구문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지금 한 줄 넣어놓은 얘는 메타 태그라고 해서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태그예요. 뭐 다른 브라우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한글을 정상적으로 표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긁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태그도 div가 뭔지 p가 뭔지 li가 뭔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조는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 우리가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div에서 가져올 건지 p에서 얘를 가져올 건지 이런 거를 알아야 하거든요. 자, 구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body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건데 div라고 하는 태그로 묶여서 3개의 p 태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실제로 웹에 표시되는 텍스트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그명과 클래스 이름 그리고 id 이름이에요. 오늘은 크롤링 첫 번째 강의라서 아주 간단한 크롤링을 해볼 거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크롤링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것도 보면 div 태그 안에 클래스는 AA 이름이 똑같네. 아,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id는 A01, A02, B01 다르네. 아, id는 무조건 유니크하게 사용돼야 되는구나. 태그명은 동일한 게 많이 사용될 수도 있구나. 대충 구조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아래 li에는 뭐 이런 텍스트들이 표시를 되고 p에는 이런 텍스트들이 표시된다라고 해서 태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li 태그는 참고적으로 앞에 점이 찍힌 다음에 이 내용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HTML 구문을 실행했을 때 웹페이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텍스트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게요. 크롤링 강의 .html이라고 .html 엔터 치게 되면 웹 크롤링 강의 HTML이 생성이 됐어요. 웹 브라우저 모양의 아이콘이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요 3개의 내용은 여기 이렇게 웹에 표시가 됐고요. 요 2개 내용은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 표시가 됐고 요 4줄의 내용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의 웹페이지예요. 물론 파일은 제 로컬에 있지만 얘가 서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를 조금 수정 한번 해볼게요. 구조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A 하고 href 이거는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거든요. 네이버로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 태그를 시작하고 제일 뒤에 /a로 A 태그를 끝내줍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요 액상입니다 라고 하는 요 글자가 실제로 표시된 글자잖아요. 근데 앞에 A 태그로 묶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줄 건데 연결되게 할 건데 네이버 사이트로 연결되게 할 거야. 뭘?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페이지를 컨트롤 S 누르고 저장해서 여기서 F5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줄이 간 게 보일 거예요. 얘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네이버로 하이퍼링크 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지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뒤로 가서 자, 이번에는 많이 어려우시죠? 라는 글자에다가 폰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5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컬러는 레드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 뒤에다가도 슬래시 폰트에서 가로 닫을게요. 얘를 컨트롤 S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F5 눌러서 리플레시 해보면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시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간에 여기 있는 요 글자들을 긁어와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엑셀로 자동으로 긁어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한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요런 요렇게 생긴 것들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걸 태그 이름이라고 하고 클래스 이름, 아이디 이름이 있는데 태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중복될 수도 있고 아이디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구나. 요 정도는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엑셀 파일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엑셀에다가 크롤링에 대한 기초 설명을 써놨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했으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크롤링은 이 강의 하나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엑셀 VBA를 앞에서 조금 배우신 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어와서 나 갑자기 크롤링 먼저 하겠다 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수명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IE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통 지정을 하고요. ELE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엘리먼트라고 하는 크롤링 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지정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야지 요 두 개의 변수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스라고 하는 걸 라이브러리 참조를 해야 하고 엘리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참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 인터넷 컨트롤스 요것만 사용할 거예요. 엘리먼트는 오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할 때 요거 하나만 참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RL 형식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할 거예요. 네이버 주식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URL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이버 금융 주식 페이지예요. 금융 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URL을 보다 보면 물음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 물음표 뒤로는 쿼리라고 해서요. 쿼리라고 해서 코드라고 하는 값은 304840인 것에 대한 내용을 요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해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V 엔터. 네이버 금융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피플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가져왔죠. 위에 주소창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코드가 삼성만 치면은 아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005930이라는 걸 이 뒤에 내용을 바꿔볼게요. 005930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구나. 요 페이지 안에서 물음표 뒤에 조건을 넣는데 그 조건 중에 우리는 코드가 005930인 것을 조회하면 삼성전자가 조회가 되는구나. 그러면 요 코드만 바꿔가면서 포문으로 돌리면 다른 주식들도 페이지가 조회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 조회되는 거 안에 우린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가를 가지고 오는 것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걸 스크래핑 또는 크롤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닫고. 자, 그러면 긁어오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긁어오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HTML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 1차 설명을 드렸고 또 2차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아까 HTML 설명드렸듯이 div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세부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명과 아이디가 존재하는 그런 HTML이에요. 맞죠?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추가 설명 더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종목 코드를 가지고 페이지가 조회가 됐더라. 그럼 얘를 종목 코드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데이터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구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구문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거의 동일해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 다. 이거는 뭐냐면 IE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객체,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도큐먼트, 독이라고도 하는데 HTML 덩어리, HTML 이런 태그들이 들어가 있는 덩어리, 그 덩어리들 중에서 get 가져와 그 엘리먼트들, 요걸 각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엘리먼트라고 해요. 클래스, 태그 뭐 이런 거를 엘리먼트들 중에서 클래스 네임이 AAA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큐먼트에서 엘리먼트들 중에 클래스 네임이 AAA인 것, 그러면 AAA는 div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AA가 또 있어. 그러니까 또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클래스는 동일한 명칭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et element하고 s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빼먹으면 나중에 실행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AAA라는 클래스 명칭을 가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긁어옵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클래스 네임 중에서 AAA 중에서 그러면 AA가 하나, 두 개가 있죠. 얘네를 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데 배열처럼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얘는 0번 AAA, 얘는 1번 AAA가 됩니다. 그러면 AAA 중에서 괄호 열고 1번 AAA, 그러면 여길 얘기하는 거죠. 요것에 대한 이너 텍스트를 가져와 라고 하면 요 AAA 클래스 안에 있는 태그들에 들어있는 요 텍스트, 요것과 요것을 긁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내용까지 쭉 가요. 그러면 AAA 1번이니까 얘가 되겠죠. 요거예요. 요거에서 요번에는 그 안에 또 한 번 엘리먼트를 봐요. 요게 AAA인데 그 하위의 엘리먼트, 그래서 점을 찍고 그 하위의 엘리먼트들 중에서 태그 이름이, 요번엔 태그 이름이 LI인 것, LI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얘가 0번 LI, 얘가 1번 LI가 되겠죠. 그래서 LI 중에서 1번 LI, 요 LI에 대한 거야. 요 LI에 대한 이너 텍스트를 가져와. 그럼 많이 어려우시죠? 얘를 가져오란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뭔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태그 네임을 다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태그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P 태그가 지금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총 7개가 있는 건데 0번부터 하면 0,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가져오는데 그 태그 네임 중에서 P라고 하는 태그 네임을 가진 거, 그럼 0부터 6번까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 중에 5번째 값 요거네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이너 텍스트 값을 가져와. 그럼 쉽게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것 중에 마지막으로, 자, 마찬가지 도큐먼트에서 엘리먼트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클래스 네임은 S가 붙고 태그 네임은 S가 붙어. 왜? 여러 개니까, 개수가 동일한 이름이 여러 개니까. 하지만 ID라고 하는 것들은 유니크해야 돼요. 이렇게 A01, A02, B01 이런 식으로 하나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d 중에서 A02에 해당하는 것의 이너 텍스트다라고 했을 때는 A02는 div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너 텍스트는 요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클래스 AA 1번으로 해도 요게 될 것이고 id는 1번, 2번 상관없이 그냥 유니크하니까 id의 이너 텍스트 하면 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번에는 id A02 중에서 위에처럼 태그 네임을 또 쓰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태그 네임 중에 li가 첫 번째인 것의 이너 텍스트 아까처럼 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오늘 필요한 구문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가 더 정리를 해놨어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텍스트를 받을 스트링 형식의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스플릿으로 배열로 받을 v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큐먼트의 엘리먼트들 중에서 태그 네임이 p인 것 중에 다섯 번째 p에 대한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0, 1, 2, 3, 4, 5 요거네. 요거에 대한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와라. 근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건 아주 쉽게라고 하는 얘만 필요해. 그런데 요 텍스트를 보니까 가져온 걸 보니까 쉽게라는 글자와 아주 쉽게라는 글자와 정말 쉽게라는 글자가 요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네. 그쵸? 그럼 요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자, 앞에 있는 요 텍스트를 요 슬러시 기준으로 잘라서 스플릿 잘라서 어디에 넣느냐? v텍스트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v텍스트에는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니까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각각 쉽게, 아주 쉽게, 정말 쉽게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에 요 아주 쉽게 얘만 가져와서 긁어 쓸 거란 말이에요. 얘만 빼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v텍스트 1번째가 이거잖아요. v텍스트 1번째 값을 가져와라. 아주 쉽게를 가져와라. 그래서 메시지 박스로 띄워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따 코드를 보면서 스플릿을 따로 설명드리면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 안 되면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주식 현재가를 크롤링하는 걸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종목 코드를 써놨고요. 우리가 크롤링할 내용은 이 종목 코드에 맞는 페이지를 각각 조회를 해서 그 조회된 결과 페이지에서 해당 종목의 현재가를 여기다가 쭉 자동으로 긁어오게 할 거예요. 있는 개수만큼. 자, 그래서 Alt F11 눌러보면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도구에서 참조 들어가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셔야지 정상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참조한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체를 사용할 변수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 strURL이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요 종목 코드를 반영해서 가져올 인터넷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카운트라고 하는 건 B2셀에다가 제가 이미 마지막 행번호를 함수로 계산해 놨습니다. 마지막 행번호가 아니라 요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함수를 가지고 이미 계산해 놓은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같이 쓰면 코드가 간단해지죠. 그 개수가 0이라면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조회할 게 없어. 여기 데이터가 없으면 빠져나가야겠죠. 그렇죠? 빠져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실행할 거니까 H8부터
최대 그냥 10,000개 정도까지라고 생각하고 H 10,000까지를 클리어 컨텐츠 하겠다. 여기를 클리어 컨텐츠 지우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체 변수 생성한 IE 변수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받을 변수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서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IE라고 하는 게 진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참고로 크롬 브라우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중단된다는 얘기가 많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크롤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설정이 필요해요. 셀레니움이라는 것과 크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드리겠지만 일단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다다음 강의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초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기초가 잘 돼야 그 다음 강의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문으로 돌겠죠. 뭐가 돌아? 머리가? 아니죠. 종목 코드가 돌겠죠. 여기부터 하나씩 종목 코드를 돌기 위해서 포문을 태웠습니다. 포문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태웠습니다. 태웠고 그 다음에 stru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아까 전에 그 네이버 금융 사이트 그 다음 코드는 GR에 있는 걸 하나씩 코드를 받게 돼요. 종목 코드 하나씩 받아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내비게이터 어디로 갈 거냐? strurl이라고 하는 요 URL로 이동해라.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여줄 거냐? 보여주면 정신 없으니까 펄스 보이지 않게 백에서 실행해라. true로 하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일단 보면서 뭔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true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자주 이제 크롤링 할 때마다 자주 사용해야 할 구문인데 요건 그대로 뺏겨 쓰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요 URL을 조회하고 나면 그 페이지가 검색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검색도 다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동작을 하면은 당연히 크롤링이 안 되겠죠. 그래서 do while 루프문으로 해가지고 현재 상태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거나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계속 뭔가를 하느라고 바쁘다면 do 이벤트라고 하는 건 엑셀에서 뭔가 오래 계산하거나 뭔가 오래 돌아가게 되면 응답 없음이라고 혹시 뜨는 거 보셨나요? 위쪽에. 근데 그게 다운된 게 아니라 그냥 응답 없음으로 있다가 계산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do while 루프문을 굉장히 오래 돌고 있는데 응답 없음으로 뜨면 답답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do events라고 하는 거 하나 넣어주면 계속 자기 자신을 활성화시켜요. 응답 없음이 안 나오게끔. 이런 경우에 가끔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 여기서부터니까 잘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죠. 자, 그 전에 얘를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면 첫 번째 304840이죠. 그렇죠? 304840에 대한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안에 URL을 집어넣어서 그 URL을 검색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보여달라고 true로 했으니까 웹 브라우저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현재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키우고 키보드에 펑션 키 중에 F12 자, 이렇게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요. 개발자 도구는 이제 뭐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수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있고 크롬에도 있고 웨일에도 있고 엣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F12를 누르면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돔 탐색기 탭이랑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오른쪽 제일 끝으로 가면 이 검색창이 하나 있어요.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요걸 사용해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지금 현재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현재가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땅 쳐주게 되면 현재가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다행히도 우리는 아주 적절한 텍스트를 한 번에 찾았어요. 다음을 또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 그 다음에 현재가가 또 어디 있는지, 현재가가 여기도 있네, 또 그 다음 현재가가 또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나온 현재가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사용해도 무방해요. 물론 두 번째 나와 있는 현재가를 사용해도 쉽겠네요. 요 클래스 안에 있는 첫 번째 스팬의 값을 그냥 첫 번째 TD의 값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건데, 우리는 스플릿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현재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현재가를 이제 우리가 긁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얘만 필요해요. 얘만 긁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구조를 잘 봅시다. 얘만 긁어오려면 요것의 태그는 dd라고 하는 태그가 사용됐어요. 그쵸? 그러면 dd라고 하는 태그가 근데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그리고 이 위로 또 dd가 더 있는지 저 밑으로 또 dd가 더 있는지도 지금은 직접 한 줄 한 줄 숨겨져 있는 것까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dd에 해당하는 요 한 줄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코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돔 탐색기에서 현재가로 검색을 해서 나온 요 현재가를 본 다음에 그 현재가에 해당하는 태그가 dd라는 걸 하나 알았고, 그 dd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 blind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사용하든 어쨌든 얘를 긁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참,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조사식이라는 창을 하나 삽입할게요. 보기에서 조사식 창이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큐먼트 점 엘리먼트들 중에서 태그 네임이 dd인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와볼 거예요. 얘를 어떤 변수가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지금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하나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고, 얘를 dd라고 하는 그러면 태그 네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얘를 블럭 잡아서 요 블럭 잡은 걸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요 dd라고 하는 것의 개수가 몇 개? 2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랭스가 21로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의 랭스만 한번 열어볼게요. 딱 열면 랭스가 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알파벳 순으로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너 텍스트. 요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놈이 바로 그 dd라고 하는 태그 중에서 제가 지금 선택한 dd 번째에 해당하는 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아이템이란 얘기는 여러 개의 dd 중에서 10번 dd를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보면 쭉 내려보면 이너 텍스트는 뭐다? 하한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한가 우리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뒤에 보면 하한가, dd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선택한 아이템 번째 거는 요걸 가져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매크로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진짜 몇 번에 있는지 난 보고 싶어. 적나라하게 각각 dd 안에는 도대체 무슨 값이 들어가 있고 몇 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에 있는 요 포문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건 주석 달아주고 아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2 변수 설정 안에서 임시로 설정을 하고요. 변수 설정하면 참 다시 닫아야 되지요.
자, 얘를 닫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조회가 됐고, 그 다음 조회된 그 익스플로러 안에서 D가 총 21개가 있었거든요. 아이템이. 그래서 0번부터 20번까지 하면 21개죠. 배열처럼 0번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0번부터 20번까지 총 21개를 순환해라. 아이템을 순환하면서 디버그 프린트 직접 실행창에다가 쭉 뿌려줄 건데, 익스플로러 도큐먼트에 있는 태그 네임이 DD인 것들 중에서 0, 그 다음 가로 열고 J가 들어가니까 J는 0부터 20까지에 대한 이너 텍스트를 디버그 프린트 요 직접 실행창에 뿌려줄 거고, 그 앞에 걔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건지 J라고 하는 변수도 직접 찍어줄 거다. 여기다가 얘를 실행해 볼게요. 쭉 실행해 보고 직접 실행창 올려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0번에 해당하는 건 얘고, 1번에 해당하는 건 종목명이고, 2번에 해당하는 건 종목 코드, 3번에 해당하는 게 현재가부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3번에 해당하는 DD 이너 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다시 그러면 얘들은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필요가 없게 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그쵸, 얘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 str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몇 번이었어요? 3번에 해당하는 DD의 이너 텍스트를 가져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이너 텍스트 현재가부터 %까지 얘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얘는 띄어쓰기 공백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 이너 텍스트를 F8 눌러서 가지고 오면 str 텍스트라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대충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얘를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조사식에 그럼 값이 현재 값이 뭐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띄어쓰기로 구분된 것 중에 얘가 첫 번째 거고,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두 번째 얘가 필요한 거죠. 59100이라는 게. 그래서 스플릿으로 그 텍스트, 요 받아온 요 텍스트를 띄어쓰기 공백 칸으로 나눠서 v 스플릿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넣은 다음에 우리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배열은 0번째, 1번째죠. 1번째 값이 필요해 라고 해서 나눠 넣은 다음에 v 스플릿 중에 1번째 값을 가지고 hr에다가 뿌려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뿌리고 나서 다 끝나게 되면 익스플로러 닫고 변수도 지워라. 자, 얘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비시브로 펄스로 하고요. 그래야지 익스플로러 창이 계속 뜨는 게 안 보일 거니까. 그쵸? 펄스로 하고 뒤로 가서 조회 버튼에 매크로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가를 각 종목 코드에 맞는 현재가를 하나씩 긁어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속도가 좀 느려요. 생각보다 느린데 크롬에서 셀레니움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를 것이고, 또 XML HTTP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로 해도 지금보다는 빨라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크롤링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배우신 거예요. 뭘 배웠냐?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쉽게 지랄하고 쉬운 구조에서 클래스 네임과 태그 네임과 ID, 그리고 ID에는 엘리먼트에 s를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먼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선 그 엘리먼트 뒤에 이렇게 숫자를 활용해서 이너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면 웬만한 크롤링은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다른 언어가 사용돼서 숨겨져 있거나 약간 반응형 웹이라 해서 변동이 심한 웹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크롤링 했던 거. 그러니까 꼭 오늘 했던 거 복습하시고, 제가 이 파일은 올려놓겠지만 여기에서 요 포문 안에 사용된 요 내용은 지우고 올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우고 올릴 거니까 직접 작성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굉장히 길었어요. 자,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크롤링 조금 더 진화된 크롤링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